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데이브 램지는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26살이 되던 해 40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며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서죠. 하지만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아 결국 모든 재산을 3년 만에 잃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는 파산 직후에도 비싸게 구입한 제규어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전기가 끊겨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몇 달간 제규어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제대로 벌고 관리할 수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가 겪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자기 자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10년 후 데이브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부를 일구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돈의 연금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항상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현재를 위해 살라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와 대출을 통해 능력이 없어도 언제든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빚은 당장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원하는 것을 즉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요술 지팡이다. 게다가 은행이나 대출업체는 부모님처럼 당신을 야단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작정 빚을 져서 물건을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평생 깨닫지 못한다. 저도 글을 읽으며 뜨끔했는데요. 저 역시 당장 충분한 현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건조기도 살 수 있고 비싼 가방도 살 수 있지요. 게다가 할부 제도까지 있으니 현대 사회에서 빚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자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평생 동안 돈 모을 기회를 놓치며 산다고 말합니다. 제 주변에도 매달 할부금으로 몇십만 원씩 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동차 할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굴레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나긴 할부가 끝나면 곧 차를 바꿔야 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작년에 차를 바꾸셨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부모님들 세대는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무언가를 사려면 그만큼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살 돈을 모두 모은 후 차를 구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편의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지만 절대 빚은 지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 언젠가 차를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사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 아빠 차는 경차입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걸 힘들어하셔서 주로 제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느껴지는 시선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차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회사 동료가 넌 돈 벌어서 차도 안 사고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뭐 하는 거냐고 묻더랍니다. 남편은 그냥씩 웃고 말았다네요. 저자는 파산 직후에도 캐딜락을 빌려 탈 정도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한 후에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과 실속 있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부자가 된 그는 중고 제규어를 구입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약점이 있다. 값비싼 옷이나 차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사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은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체일 수도 있다. 소비에 있어 자신의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욕심에 초연해지지 않는 한 결국 자신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를 계속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돈 관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체면 칠해를 위한 소비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책에서 저자는 부로 나아가는 7가지 돈의 연금술을 알려줍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비상자금 모으기와 매달 예산 세우기입니다. 매달 예산을 세워 돈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식비,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월세 등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적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짜야 합니다. 연체가 있다면 다른 소비를 포기하고 연체부터 갚아야 합니다.
비상자금은 말 그대로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자동차 부품 교체 비용이나 여름 휴가 비용은 비상자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겠죠. 저자는 비상자금으로 100만 원을 모으라고 조언합니다. 비상자금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저자는 빚을 끔찍히 싫어하지만 빚 갚기에 앞서 삶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작은 일들에 대처할 돈부터 모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빚을 갚다가도 비상 상황이 닥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크게 낙심하며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미미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재정 관리에 큰 변혁을 일으킬 만큼 단단한 정서적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자금을 모은 후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수중에 100만 원이라는 비상자금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돈과 싸워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대박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거나 소액 창업이나 재택부업으로 매달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광고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미끼로 교육비, 가입비, 컨설팅비, 회비 등을 뜯어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버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내기 어렵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남들이 쓸 때 돈을 모아야 나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게 된다 라는 말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은 부의 첫걸음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돈의 연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